왜 잡어? 이만한 거를. 걷기 중독자의 지구 일주입니다. 오늘은 연신내역에서 양주 37번 버스를 타고 관세농원 정류장에서 내려 걷기를 시작합니다. 버스가 온 방향으로 2분 정도 걸어가다 좌회전하면 돼요. 전에는 704번 버스도 왔었는데 노선이 바뀐 건지 이제 704번은 안 오더라고요. 오늘 가는 곳은 작년 한 해 약 700만 명이 방문해서 2024년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은 국립공원이자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다녀간 곳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는 곳 북한산. 북한산의 둘레길을 갑니다. 오늘도 같이 걸어요. 오늘 저는 북한산 둘레길 10코스 내시무역길에서 9코스 마실길로 역방향으로 걸을 거예요. 효자동 공설묘지에서 출발해 방패교육대를 지나 진관 생태다리 앞까지 걷는 코스로 총 5km,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높은 곳도 없고 마을길을 지나는 곳도 많아서 난이도는 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오늘 8코스 구름정원길까지 걸으려고 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덥다고 해서 9코스까지만 짧게 걸으려고 해요.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북한산이 서울과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에 걸쳐져 있는 산이라서 서울 위쪽 코스는 시작 지점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도 시작 시간이 8시 25분. 그래도 요즘 한낮의 온도에 비하면 진짜 시원하죠. 그리고 출발하고 몇 분 채 안 걸려서 나무 그늘로 들어가니까 한여름이라도 괜찮네요. 북한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독특한 곳 중 하나입니다. 서울의 북쪽, 일상에서 벗어나 단 몇 걸음만 옮기면 펼쳐지는 특별한 자연이 있는 곳입니다. 또 전체가 도시지역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개의 봉우리와 계곡, 역사적 유산을 품고 있는 곳이죠. 1000만 명 가까이 사는 국가의 수도에 위치한 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드물지 않을까요? 갑자기 마을도로 한가운데 큰 바위가 놓여져 있어요. 표지판을 보니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사유지 차량 통행 제한을 해놓은 거였네요. 잠깐 차도를 걷다가 다시 마을로 들어갑니다. 북한산은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안에서도 북한산 둘레길은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완만한 산책로로 역사와 생태, 도심 풍경을 동시에 품은 특별한 트레킹 코스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닭 한 마리, 식사 중이네요. 닭이 있어. 저도 예전에는 북한산 등산을 주로 했었는데요. 둘레길이 개통되고 나서는 등산보다는 거의 둘레길 위주로 다녔어요. 산길을 따라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좋고 가볍게 도시락 싸서 코스 몇 개를 계속 걷거나
또 걷다가 힘들면 중간에 그냥 내려올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이니 목이 마르지 않아도 자주 수분 섭취를 해줘야 하죠. 잠시 또 쉬어갑니다. 파란색에 초록색 더하기 눈이 시원해집니다. 여름에는 산이 푸르러 좋은데 벌레가 많긴 합니다. 오늘은 벌레도 많고 나비도 많이 날아다니네요. 내시묘역길은 과거 국내 최대의 내시의 묘역이 있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그런데 내시묘역길에서 내시묘역은 볼 수가 없다는 사실. 평지가 많고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 걷기에 부담이 없는 곳입니다. 전주시 서운군 위성군에 묘역이 있습니다. 조선조 11대 임금이었던 중종대왕의 제2왕자 해안군의 차남인 서운군의 묘소로 그 자손들이 같이 묻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북한산성 입구에 다 왔나봐요. 멀리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계곡물이 많지는 않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집니다. 원효봉과 배군대, 만경대, 노적봉의 봉우리들과 계곡의 시원한 물을 바라보며 잠시 더위를 식혀가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상가가 한가하네요. 둘레길은 왼쪽입니다. 국립공원은 원래 반려견 출입이 불가능한데요. 북한산 국립공원 둘레길 일부 구간에서는 반려견 동반 출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산의 반려견 동반 입장 시범사업 구간은 내시묘역길 서울 북한산 초등학교에서 백화사 구간과 무장애 탐방로 안내센터에서 공중화장실 구간 두 곳이고, 국립공원 예약 사이트에서 반려견 동반 입장 예약 후 반려견 동반 입장 안내센터에서 체크인 확인 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나는 길에 둘레길 탐방견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반려견 출입이 된다니까 애견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일이겠네요. 다만 지킬 것은 꼭 지켜야 출입 허용이 계속되겠죠. 예약 사이트는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여기서 좌회전해야 합니다. 잠깐 한눈 팔면 직진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 장소에서만 2번이나 길을 지나쳐서 되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곳 있지 않나요? 복잡한 길도 아닌데 이상하게 길을 헤매게 되는 곳. 무너진 걸까요? 버려진 걸까요? 경천군 이해룡의 사폐지 송금물 침비입니다. 사폐지 송금물 침비는 조선시대에 일본과의 화평교섭에 크게 활약한 공로로 경천군으로 봉해진 이해룡이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토짐을 알리는 비석이라고 합니다. 비석의 앞면에는 경천군에게 내려준 이 땅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소나무를 베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숲길을 따라 한참을 걷다 보면 북한산의 끝자락에 위치한 의상봉으로 오르는 입구가 나타납니다. 북한산의 의상봉은 일명 북한산의 공룡능선이라고 하는 북한산 의상능선 끝자락에 위치한 봉우리로 의상능선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둘레길은 직진이에요. 숲길을 빠져나와 공사가 한창인 백화사를 지나 마을길로 들어섭니다. 가로수가 없는 대로변이라 작은 그늘이라도 나오면 바짝 붙어 가야겠군요. 마당 넓은 단독주택이 많네요. 조용한 마을길을 지나 이제 큰 도로변을 걸을 차례입니다. 건너편 스타벅스를 들릴까 잠시 망설이다 은평 한옥마을에 있는 북한산 제빵소를 가기로 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기상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아스팔트와 나무 그늘이 있는 녹지의 온도는 약 3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하지만 햇볕에 노출된 지면의 온도는 지상 1.5m 높이의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다고 합니다. 역시 숲이 답입니다. 이제 곳곳을 마을길로 들어갑니다. 여긴 동네 마실 다니는 것처럼 슬렁슬렁 걸어야겠죠?
왼쪽에는 숲이, 오른쪽에는 계곡 하천이 흐르는 곳으로 여름에 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요. 엄청 조용합니다. 여기도 계곡 출입이 제한되었나 보네요. 데크가 너무 낡았어요. 꺼져 있는 곳도 많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아요. 보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산성전개 각석. 북한산성의 경계를 표시한 금문석입니다. 안내문이 없다면 그냥 바위처럼 보일 정도로 새겨진 글씨가 다 달아서 거의 보이질 않아요. 데크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벤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데크길을 빠져나와 이정표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원효조경 사이길로 들어가요. 제가 오랜만에 오긴 했나봐요. 전에 이 근처에 음식점들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네요. 특히 저 다리 양옆으로 식당이 있어서 식당 사이를 지나가는 불편한 느낌이었는데 말이죠. 소음도 없고 이제 더 깨끗해지겠죠? 여름에 계곡 출입 금지는 좀 아쉽지만요. 마실길 근린공원으로 들어갑니다. 마실길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진관사 계곡과 습지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북반산 개구리를 비롯해 도롱뇽, 줄장지뱀과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맹꽁이가 살고 있다고 해요. 마실길 근린공원 안쪽 계곡은 출입이 가능하네요. 잠시 발이라도 담가 볼까요? 어떻게 잡어? 이만한 거를. 캠핑 의자에 앉아 계곡물에 발 담그고 계셨는데 갑자기 큰 물뱀이 나타났나 봐요. 흠칫하시는 게 꽤 큰 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도망갔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들도 많이 놀고 있어서 아저씨들이 바위 위로 돌을 던지고 해서 뱀이 도망가도록 합니다. 물뱀이라 독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은행나무 숲 그늘 아래에서도 피서 중인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 단위로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군요. 은평 한옥마을 쪽으로 가기 전에 진관사에 들려보려고 왼쪽으로 갑니다. 동쪽에는 불암사, 남쪽 산막사, 북쪽 승가사, 그리고 서쪽 진관사. 서울근교 4대 사찰 중 하나로 고려 8대 현종이 진관대사를 위해 창건했으나
6.25 때 폭격을 받아서 폐해가 된 후에 복원되었습니다. (230년) 된 어르신 느티나무입니다. 엄청 건강해 보이는데요. 진관사는 태극기로 유명한데요.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의 태극기로 2009년 칠성각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불단 안쪽 벽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장기 위에 태극과 사괴의 형상을 먹으로 덧그려서 항일 의지를 극대화했다고 해요. 최근 태극기 배지로 제작되기도 했죠. 제작부터 발견하기까지의 서사가 마치 한편의 역사 드라마 같아요. 진관사는 이번이 처음인데 가을에 단풍물 뜰 때 한 번 더 와야겠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 은평 한옥마을로 들어갑니다. 은평 한옥마을은 고즈넉한 한옥 건물들이 어우러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형 한옥지구입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산책을 즐기려는 이들에게도 인기가 있고 최근 들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북한산 집방수에 들려 빵과 커피를 먹고 갈 생각이었는데 없어졌군요. 한옥마을이긴 한데 현대적인 주택들도 많죠. 곳곳을 종점에 다 와갑니다. 팔코스는 구름정원길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걸을 거예요. 이제 버스 타러 갑니다. 여긴 아직까지는 주변에 높은 빌딩이 없이 뻥 뚫려 있어서 고개를 들면 북한산과 파란 하늘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한적한 여유로움이 도시 같지 않아 더 좋습니다. 오늘 또 끝? 오늘 또 걷고 내일 또 걷습니다. 다음 걷기 요정도 함께 걸어주세요.